금융기관 직원이 되면은 제일 많이 다루는 게 금융상품이죠. 근데 금융상품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모두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잘 이용되는 그런 상품들이나 기본적인 그 용어 그리고 기본적인 상품들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이 2009년에 시행이 됐는데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이.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도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융투자 상품 한번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보면은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눕니다. 증권과 파생 상품.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는데요. 증권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투자란 말이 들어갔으면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투자라고 하죠. 보통 투자란 말이 없이 없는 상품, 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죠. 그래서 그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금융투자 상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거죠. 투자란 말이 들어간 것은 반드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증권하고 파생 상품.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증권은 손실이 나는데 원본까지만 손실이 나는 상품이 증권입니다. 그래서 증권에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증권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최대 손실이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원본까지가 그 최대 손실인 거죠. 근데 파생 상품은 원본을 초과해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이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품이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은 장내 파생 상품하고 장외 파생 상품으로 나눠지는데요. 장내 파생 상품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물, 옵션. 그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에는 뭐 선도, 수합 같은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 두 가지 내용 구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의미가 어떤 건가? 증권하고 파생 상품의 의미. 증권은 손실이 나되 원본까지 최대 손실이 나더라도 원본까지만 나는 상품. 파생 상품은 원본을 초과해서도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기준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것이 뭐 증권이냐, 어떤 것이 파생 상품이냐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증권에 지금 6가지가 있다 했죠.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각각 어떤 것인지 물론 지분증권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각각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용어죠. 일반적인 용어죠. 지분증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분증권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증권이니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무증권은 채권. 뭐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지방채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채무증권. 이제 투자 그 증권이라는 그 용어로 봤을 때는 채무증권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펀드는 수익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증권 법적인 용어로는. 그다음에 은행에서 요즘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ELS, DLS 이런 것이 파생결합증권이고요. 투자계약증권은 그 공동사업해가지고 수익을 서로 분배하는 그런 건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증권예탁증권은 외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외국에 있는 주식을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갖고 오다가 분실 위험도 있고 팔고 그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탁원에다가 증권예탁증권이라는 형태로 DR이라고 하는데 증권예탁증권의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증권을 증권예탁증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 주식이에요.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 그것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똑같은 주식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권리가 있는 증권을 만들어서 그걸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주식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메리카 A자가 들어가서 ADR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쪽에서
발행한 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EDR이라고 하고요. 뭐 글로벌 주식이면은 GD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권에 대해서 요 6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생상품. 파생상품 뭐라 했죠? 원금을 초과해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품이 파생상품이라 했죠. 파생상품에는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 뭐냐면은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있거든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고요. 파생상품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다른 그냥 1대1로 뭐 개인별로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장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내 시장에는 선물, 주가지 선물, 뭐 주식 선물 이런 게 있고요. 옵션도 주식 옵션, 주가지 옵션 이런 게 있습니다. 장외에는 선도와 스왑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개념은 뭐냐면은 선물은 어떤 나중에 1년 후에 거래될 것을 미리 계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물이라고 하고요. 그런 미리 계약하는 것을 장내에서 하면은 선물이라고 하고 장외에서 하면 선도라고 합니다. 옵션은 뭐냐면은 장내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기초자산을 살 권리를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살 권리는 콜옵션, 팔 권리는 풋옵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합은 통화를 교환하거나 금리를 교환하는 거 이건 다시 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죠. 요구불 예금하고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구하면 바로 지불되는 예금.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내 통장에 넣어놨던 돈을 주십시오 하면 바로 내놔야 되는 돈. 그런 예금을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 통장 또는 뭐 당좌예금 통장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면은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예금이 요구불 예금이고요. 저축성 예금은 그런 거잖아요. 예금이나 적금처럼 만기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안 찾을 테니까 대신 이자를 좀 많이 줘. 이런 것들이 저축성 예금이죠. 그래서 저축성 예금은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상업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저축성 예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